이부부터는 진짜 이제 올해가 22년, 올해가 23년이고 22년, 23년 트렌드를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22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승준이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나와있던 22년 트렌드가 뭔지 한번 목차를 싹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공감하는지 이게 인정? 아니면 노인정? 쭉 읽어볼게. 근데 인정, 이거 너무 제목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목만으로 유튜브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 한번 읽어볼게. 오케이. 일단 1번 나노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2번 대투자 시대 생존법. 대투자 시대 생존법. 3번 슬기로운 엔데믹 생활. 엔데믹 생활. 4번 일상 속 오아시스를 찾아서. 그리고 마지막이 메타버스와 내러티브가 만드는 새로운 현실. 이렇게 있는데 진짜 말이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게 표현했네. 뭔가 영어를 이렇게 직역한 것 같은 느낌. 수능 특강처럼. 그런 느낌이 있네. 뭔가 공감되는 거 있었어? 맨 처음부터 볼까? 나노 사회로의 전환. 이건 내가 항상 나오는 이거는 얘기. 파편화 얘기. 근데 이 파편화가 난 초반에 되게 좋다고만 생각했거든. 왜냐면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고. 근데 마냥 좋은 건가? 약간 요즘 생각이 들어요. 왜?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집단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밖의 집단에게 내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먹혔는데 왜 너네는 이해 못해줘? 너네가 나쁜 거야. 이런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좀 생기는 편화되면서 뭉치려고 하지 않고 아직 정치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것처럼 되는 그치. 좀 그런 것 같아.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오히려 그거는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아예 관심을 안 둬. 그치. 네 삶 네가 살아라. 맞아. 난 이래. 그게 약간 쿨병 걸린 것처럼 뭐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음.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람이라는 게 딱 파편화로 쪼개질 수 없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서 이쪽 생각도 있으면 이쪽 생각도 있기 마련이고 조금은 반반. 너무 파편을 딱 찢어놓다 보니까 난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쪽이야 하고 남들을 절대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특히 좀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같아. 개인의 취향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취향에 대한 문제. 근데 나는 아직 우리가 20대고 저도 20대면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취향이 굳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치. 확고한 취향이 있는 게 억지다 생각해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40대 정도 되면 경험이 40년 동안 축적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20대인데 나 무조건 이건데? 나 이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가 이상하다 생각한다고 하거든. 근데 오히려 파편화란 말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음악 하면 야 재즈 어때 한번 들어볼래? 난 재즈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안 들어. 이게 20대에 나올 말이 아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다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쪼개지지 않고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거 같지 않을까? 나노 사회라는 것 자체가 뭔가 방금 든 생각인데 어렸을 때 막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뷔페에 가잖아.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꼭 다 하나씩 먹어봤거든. 그래. 하나씩 야, 진짜 공감된다. 그치? 막 두리안 이런 것도 돈 아까우니까 이거 뭐지? 이러고 다 먹어봐. 그치. 근데 지금 가면 좋아하는 것만 그냥 계속 먹게 된다. 뷔페 상관없이 연어만 집어넣는. 난 초밥 위주로 먹고. 나 초밥 위주로 계속 먹거든. 근데 어렸을 때 진짜 형이랑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거 뭘까? 이거 먹어보자. 이상한 거 먹고. 한 번씩 양식 쫙 돌고 중식 쫙 돌고. 맞아. 옛날에 그랬지. 그런 파편화 되면서 이제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초밥을 먹는데 뷔페에 가서 대게를 먹는 너는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오히려 산 본능상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뭔가 나랑 다른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이해를 포기하거나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단점일 수도 있겠다. 나 근데 그 성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우리 어릴 때도 막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놀려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는 그치. 경우가 많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또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집단에 대한 배척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이게 너가 20대의 취향이 굳어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 모르겠어. 우리가 나이를 좀 더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취향을 갖는다는 게 자기 그 세계관에 구축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만큼 구축해놓고 여기서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뭔가 되게 조심스러워. 내가 쌓아놓은 세계관을 다 버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되게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그룹들이 생기잖아. 그치. 그 파편을 따라서. 근데 그거를 또 내가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넘어가면은
뭔가 이 집단이랑의 관계가 또 어떻게 유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그런 거 해야 그치 맞아 뭔가 선택까지 위험을 뭔가 감수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 전환하는데 부담이 있다. 맞아. 근데 나는 그거는 너무 공감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적으로. 근데 이게 본능상 어쩔 수가 없어. 그치. 다르면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해를 안 하니까. 좀 유튜브 댓글 봐도 막 개 싸우고 있잖아. 진짜. 거품 물고. 근데 가끔 보면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좀 아쉽지 뭔가. 둘 다 좀 더 얘기하면 좋을 걸. 아니 뭔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둘 다 맞는 말만 가지고 싸우면은 끝이 있는 싸움이 절대 아니니까. 그냥 평생 싸우는 거구나. 그거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모르겠네 나는. 그까지 생각하기 좀 힘들다. 이 난도 형님께서는 뭔가 얘기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었어? 남도 형님께서 좀 좋은 얘기 한 거 아니야? 난도 형이 뭐라 했더라? 나노 사회로의 저는 보통 근데 이런 책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 어떻게 이 책의 한 문단 어떻게 끝나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데뷔면이야. 약간 뭐뭐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던데 보통.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네. 근데 뭐 데뷔해야 된다 이 내용 정도 좀 사실 싱거운 내용이야. 그냥 뭐. 그치. 결론은 좀 당연한 소리. 그냥 조심해서 그냥 뭐 알아서 하시오 이거 아니야. 해석이나 판단은 개인의. 알려줬으니 알아서 하시오. 약간 그럴 것 같지 않냐? 이게 취향이나 어떤 자기 세계관 이런 게 어떤 정치색이나 뭐 그런 것 마냥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그게 아니잖아. 그런 거였지. 오히려 뷔페 마냥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 생각에는 뭔가 깊이가 적은 취향 집단은 뭔가 다른 집단한테 먹히거나 파괴당하거나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뭐 뷔페 1111로 쪼개져 있던 게 211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지고 뭐 또 분화할 수도 있고. 진나라 통일처럼. 춘추 전국 시대다. 춘추 전국 시대가 좋은 말인데? 또 다시 뭉쳐 파편화해서. 나중에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단일화. 또 우리가 모욕하는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그걸로부터 이제 뭔가 날 지키려면은 더 깊이가 엄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먹히는 거야. 되게 모욕스럽고 넘어갈 것 같아. 들었을 때. 그럴 할 말이 없는 거지 이제. 그치. 그리고 뭔가 그런 사람도 생길 것 같잖아. 약간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은 방랑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왔다 갔다. 그 타고난 자기 어떤 재능이나 그런 기질을 살려가지고 이쪽 집단에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뭔가 대화를 이어가고 뭔가 그런 취향 커뮤니케이터.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겁나 되게 어려운 능력일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고 집단마다 색이 되게 뚜렷한데 넘어다니는. 그러니까 인싸들이 해주겠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뭐였지? 진짜 어려운데? 대투자 시대 생존법. 대투자 시대 생존법? 그냥 금리 관련된 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가? 뭐 다 생존했냐? 뭐 테슬라 4분의 1 토막 나고. 생존? 내 이제 주식을 얘기하면 그런 거 있으니까 한창 오를 때 있었잖아. 그치. 재작년 이제 말쯤에. 그게 다 올랐어 그때. 한창 올랐었어. 그치. 그래서 한 이 정도 올랐다면은 지금 빠져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어. 원점. 그다음 지금 좀 회복 중인데.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득을 봤다. 이득이 이 정도 있었다면은 최고점 이 정도면 절반까지 올라왔다. 살아남았네. 살아남았죠 어떻게 보면은. 대투자 시대 생존법.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대투자 시대라는 게 막 부동산도 그렇고 큰 돈 왜냐면 자기의 월급만으로는 이거 내 예측이야. 자기 월급만으로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맞아. 되니까 그치. 이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그치. 그런 투자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해진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근데 너네 주변 애들도 뭐 재작년만큼 투자를 해? 요즘에? 지금? 요즘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치. 한참 돈 벌 때는 많이 하다가 요즘은 진짜 거의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얘기를 많이 안 하지. 아니면 모르지 그래서. 얘기 안 하지. 슬퍼서 안 한 걸 수도 있어. 아니 난 비트코인 거래량만 봐도 말도 안 되게 떨어졌잖아. 그래? 그렇지. 코인을 몰라. 대투자 시대는 갔다. 이거 그래? 작년이다. 이제 소투자. 너무 빨리 간다. 후 가지. 이제는 있는 돈으로 그냥 잘 하자. 아니니까. 금리도 금리 올랐고 올랐으니까 예금 넣고 적금 아나바다 하자. 돼지저금통에다가 동전 모으고
그치 어떻게 보면 돼지 저금통만큼 한심한 게 없어. 그냥 돈 버리는 거야 그거. 금리도 은행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야 돼지저금통 뭐 얼마나 다 100원짜리 몇 개. 그래도 그냥 돈 버리는 거잖아. 그거. 인테리어 소품이지 뭐. 넣는 재미가 있잖아. 넣는 재미.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래잖아요. 게임기 사가지고 저금통 게임기. 그 게임하면서. 게임하면 어차피 내 돈 넣고 하는 거니까. 돈 모았다가. 어차피 게임하고. 괜찮은데? 그냥 재미네. 그럼 나중에 무한대로 하는 거야. 그냥 여기 열어놓고 밑에. 그래서 은행에서 개발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바로 바로 은행으로 가. 바로 은행으로 갈게. 계속 너 돈. 은행에서 하는 오락실. ATM 같이. 그치.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게임마다 위에 계좌번호랑 그 적금 번호 이렇게 써 있어. 넣으면 충전되고. 넣으면 바로. PC방도 그렇게 하자. 그래 좋다. 본인 개인 PC방. 그래가지고 신한뱅크 PC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야, 나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 난 은행에서 할 법 해야 된다고 본다. 자동으로. 지옥인데. 게임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금. 금리 아주 올라가지. 내가 과제 중에 하나로 해야겠다. 좋다. 나 프리소스 이거. 이거 제작 없이. 수익 창출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면 요즘에 은행에서 뭐 많이 하잖아. 많이 하지 요즘. 우리 은행에서 뭐 레코드바 그것도 하고. 맞아. 그리고 얼마 전에 팝스토어도 했었는데 신한은행이었나? 야, 오락실이 훨씬 말돼. 말도 추억이 오락실. 말 진짜 되지. 말 된다. 말 되지. 트렌디하다. 근데 오락실에 써 있어. 금리 4%. 돈 들면 나중에 돌려줘. 돈 벌고 가는 거네. 사실. 돈 버는 거지. 진짜 아찔한데. 이렇게 트렌드 책 읽어보면 이런 생각 계속 들어. 이거 해야겠는데. 뭐지? 나 미쳤는데? 나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수첩에다 계속 써놓고. 사 많이 텐데. 비싸네. 기밀 탑시크릿. 이제 하면 바로 그냥 날아가는 거지. 어쨌든 이건 좀 넘어가자. 대투자 시대는 또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치. 우리 같은 짜부리기들. 뭐가 없다. 저도 없습니다. 투자도 맞아. 대투자하려면 대가 있어야 돼. 그거 알지? 주식으로 1억 벌기 쉽던데? 2억 내는 거? 1억 만들기. 슬기로운 엔데믹 생활. 이게 엔데믹이 뭐야? 엔드 팬데믹이 아니야. 같이? 아니지, 이제 끝난 거지, 끝난 거. 엔드가 그 엔드구나. 나 처음 들어봐, 엔데믹이라는 단어. 사실 요즘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제 옛날에는 확진자 많이 보다가 요즘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아직 되게 많다? 무감해 이제. 막 5만 막 계속 많아. 원래 5만이나 돼? 많을 거라 엄청 많을 데 거야. 이제 그 생각이 들어. 5만이 많은가라는 생각도 들어. 감기랑 비슷해. 왜냐면은 봐야 되는 거지. 한참 많을 때 몇이었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5만이 어느 정도 그때도 5만이면 많았지. 그래? 초반에 막 1000명 이래도 1000명 막 이러는데. 100명만 넘어가도 휴가 못 나갔어. 맞아. 맞아. 5만이면 엄청 많아. 봐봐 46,000. 지금 좀 줄었다. 3만이다. 진짜? 1월 5일까지 6만 이랬네. 근데 뭔가 반응이 좀 싱거워진 것 같아. 엄청 옛날에 싱겁지. 뭐 부작용이니 뭐니 말 많아. 나 처음 등장했을 때는 처음 등장하자 봉사 갔는데 그때는 진짜 그거 싹 방역복 입고 심지어 접촉도 안 해. 그러니까 격리자들 있으면은 문 앞에 도시락을 넣고 나오는 거였어. 맞아. 접촉도 안 해. 근데 싹 방역복 입고 끝나고 이제 촥 나갈 때 소독 팍 뿌리고. 그 장갑도 무조건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라 했어. 맞아. 접촉하는 순간 넌 좆된다. 진짜? 근데 그게 당연하긴 해. 왜냐면 그때 모르니까. 코로나랑 지금 코로나랑 달라. 같은 병이 아예 아니야. 맞아.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인식이 너무 달라서. 그치. 근데 원래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 그때 막 코로나 끝나면 뭐 하는 상상하고 그랬잖아. 맞아. 그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말이 안 돼. 애초에 이렇게 늘면서 감기화 되면서 끝나는 거지. 아예 퍼지면서. 아예. 이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긴 맞는데 엔데믹이라는 게 그럼 그거네. 코로나 끝났는데 이제 너 뭐 할 거냐? 약간 이런 거네. 살짝 그런 걸 수도 있지. 뭐 했어? 근데 뭐 엔데믹인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 코로나 때 트렌드가 많아.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그치. 비대면 그치. 재택근무라든지. 근데 엔데믹이면 이제 코로나가 없는데 재택근무를 이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렇네. 이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제 못 나오거든. 개꿀이지. 바지에 그냥 팬티만 입고 줌. 난 안 그랬는데. 난 안 그랬어. 난 격식 차렸어. 난 뭐래? 바로 몰아가네. 그런 사람들 있다 이 사회에. 오케이. 엔데믹 약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코로나 때 뭘 경험했잖아.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것 때문에 뭔가 기존에 뭐 변화되던 게 가속화됐다던가 뭔가 이게 계속 이어진다던가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이게 바뀔 건가 안 바뀔 건가. 그래서 내가 책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게 비대면으로 소통을 했잖아. 그치. 그치. 뭐 줌도 있고. 근데 줌 같은 것도 있는데 더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소통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냥 블로그에 올리면은 뭐 그냥 각자 알아서 보고 약간 뭐 이런 식이라던가. 약간 일방향적인. 뭐 또 우리가 안 쓰지만 뭐 오픈 카카오톡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코로나 많이 이후에. 한대.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관계하는 방식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되게 더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 좀더 뛰면 신원 미상으로. 난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다. 그 카카오톡이 진짜 폭력적인 그 대화 수단인 게 내가 이걸 보냈으면 빨간 점이 뜨고 너의 답장을 오기를 약간 강요하는 듯한 맞아.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과거에 어떤 이런 메신저가 없었을 때는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약간 보낼 때부터 애초에 무조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무조건 답을 줘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편지처럼. 맞아, 그게 더 컸다면 카카오톡이 진짜 그래서 막 쌓아놓고 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 엄청 많다. 막 안일십하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막 예의 없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 같아. 좀 그래서 더 아까 말한 것처럼 편안한 방식의 그 소통을 더 소통을 더 지쳤으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과거로. 싸이월드 너네는 변화된 게 있어? 그 코로나 애들이랑 뭔가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통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게 좀 어렵네. 그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요즘 잘 안 하는데 코로나 때는 친구들이랑 줌으로 만나서 막 떠들고. 맞아. 코로나 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근데 잘 안 쓰긴 없습니다. 그치. 난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알게모레 바뀌었나? 난 줌을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좀 큰 거 같아. 다 이 어플이 있는 게. 뭐 그럼 과제 조별 과제도 줌으로 하고. 되게 맞아. 그런 거 좀 큰 거 같아. 과제에 있어서 특히 과제에 있어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굳이 만날 필요 없으니까 편해졌어 뭔가. 원래 새로운 기술을 잘 안 배우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치. 사람끼리 배워야 되니까. 그러게 바뀐 게 있나? 좀 애매한데. 애매해. 뭐 나는 그냥 뭐 새로운 뭔가 소통하는 플랫폼을 텄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연락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근데 그런 거 게임 그냥인가? 근데 난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네. 나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나도 근데 맞아 전보다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왠지 모르게 난 그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데 카카오톡 할 때는 핸드폰으로 잘 안 해. 진짜? PC로만 해. 그래서 나도 좀 그래. 이게 다 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핸드폰 치기가 타자는 편하거든. 그래서 웬만해서 나 PC로 처리해. 그래서 싹 모아놨다가 요즘 애들은 아예 PC로 안 한다는데. 무조건 폰으로? 폰으로 다 안 돼. 진짜 패매하잖아. 전화 이렇게 받는데 전화. 그러니까 이거 몰라. 진짜. 이거 왜 이건지 몰라. 근데 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난 못 봤으니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엔데믹. 난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 콘서트 갈 수 있게 되고 좀 다시 돌아왔다. 뭔가 다시 아웃도어 그런 게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겠다. 그래? 그러면 일상 속 오아시스를 찾아서. 무슨 내용? 이건 아예 모르겠다. 그래? 이게 약간 소확행 이런 거 아니야? 일상 안에서 워낙 이 빛이 업될 수 있는 기간들이 너무 없어지니까 일상 속에서 조금하게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옛날에 특코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옛날에도 막 코로나 터지고 달고나 커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진짜 오랜만이다. 달고나 커피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게 다 비슷한 거 아닐까? 일상 속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된다. 넘어가죠? 모르겠어. 이건 진짜 더 엿 같아. 메타버스와 내러티브가 만드는 새로운 현실. 이건 메타버스는 허상이었다 그냥. 근데 넌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최근에 먼저 말하면 최근에 어떤 동문회 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요즘 인상 깊어서 자주 말하고 다니는데 그 선배들이 질문, 후배들이 답한다. 후배들이 질문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선배들의 질문에 요즘 MZ세대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보다는 저학번이었는데
요즘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띠용했지. 저 띠용인데.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다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나 유튜브에서밖에 못 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세대들이 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그 궁금했어. 솔직히 요즘 그런 건 많은 것 같아. 메타버스 취업 설명회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 근데 그 트렌드 특히 이제 솔직히 그런 거 요즘 막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 이거 나의 완전 편견이야. 완전 오만된 편견이지만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전에 비트코인이 막 떡상했잖아. 처음 신기술 때부터 이제 돈이 개 올랐으니까 메타버스도 그러지 않을까? NFT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관심이지 않을까? 얘도 곧 비트코인처럼 된다. 나도 그런 면이 크다고 그치? 투자적인 면으로 뭐 메타버스 기술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다고들 하니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실제로 내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정작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통속의 뇌 같은 그런 게 아닌가? 다 허상이야. 소문. 되게 띄워주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해. 맞아.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메타버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22년 놓고? 메타버스와 내러티브가 만드는 새로운 현실. 모르겠어. 근데 이번 거에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었다. 아 그래? 왜? 메타버스라는 거 자체가 반짝하는 사업 아이템. 뭐 이게 솔직히 메이플스토리도 메타버스 아니야? 뭔가 사실 온라인 게임인데 저퀄이고 뭔가 그냥 3D 온라인 게임 아니야? VR 온라인 게임? 뭔가 근데 뭐라 그러지? 그 주인공이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주인공인 게 메타버스인 그런 느낌. 근데 메타버스 내 수업을 하나 들었었거든. 창업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좀 여러 플랫폼들 들어가 봤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너무 저퀄이고 그 기업에서도 그냥 뭔가 억지로 억텐 이번에 트렌드라니까 우리도 소방서인데 우리 메타버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굳이 소방서에서 테일즈 런너 같은 근데 저컬인 그런 게임 내고 막 그랬었어. 내가 봤을 때 그게 문제야. 네이버 로드뷰가 최고야. 로드뷰는 진짜 메타버스다. 그만한 게 없어. 이거 최고다. 근데 난 그거는 좋겠다 싶었어. 내가 실내 디자인 학과니까 뭔가 디자인 하면은 근데 사실 그게 실물이 없는 거잖아. 그치. 뭔가 하나의 이미지 컷들로만 보여지는 거였는데 공간적으로 그걸 가상 공간에 구현해 놓으면은 그래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시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맞아. 그거 있었는데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전시회 가고 싶었는데 이게 못 가니까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그래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 트렌드를 억지로 민재가 말한 것처럼 억지로 쫓아가려면은 이상한 것만 만들어. 헤이즐런드 게임을 왜 만드냐고. 만약에 내가 소방서였다면 메타버스 만든다면 불 끄는 장면을 1인칭으로 보여주는 걸 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의미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거보다도 내가 봤을 땐 이게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사고 현장 같은 거에서 진짜 막 동료가 죽는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주어줘야 뭔가 이 가슴에 뭔가 오지. 그냥 보여주기식을 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들었던 게 옛날에도 딱 스마트폰 시대 전환될 때 이제 디지털화랑 사람들이 내가 들었던 강의는 디지털화랑 사람들이 전산화랑 헷갈린다는 거야. 특히 은행들이 그런데 그래서 전산화를 하면은 단순히 그냥 이걸 어플로 만드는 게 전산화. 예를 들어서 만약에 PC로 만들어져 있던 거를 그냥 어플로 만들면 전산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솔직히. 디지털화는 디지털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KB 국민은행이 있는데 얘는 전산화를 했다. 왜냐면 그냥 국민은행 앱 들어가면은 또 OTP 넣고 이 지랄 그냥 어플로만 구현시켜 놓은 거지 이게 의미가 없다. 디지털화는 반면에 토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 때 가격 그런 거 거의 안 나오잖아. 그냥 그 여태까지 시가 안 나오거든. 그런 거 다 빼. 왜 PC에 있는데 왜 빼냐? 다시 디지털화 시킨 거거든. 이런 거를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단순히 이걸 따라간다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장점이 명확한 부분에서만 채택을 해서 써야 되지 않나. 좀 변형을 해야 된다. 단순히 옮겨놓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어쨌든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VR이랑은 좀 다른 거지. VR 뭐 AR. VR이랑 연관되기도 해요. 거의. 메타버스 하면은 막 그런 거 다 다루는 거 아니야? VR, AR 뭐 이런 거.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 공간에서 내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 안에서 막 걷고 뛰고 하는데 실제로 밖에서 걷고 뛰고 있는데 그 공간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만한 공간이 실제 공간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걸을 때?
사실 VR 같은 경우는 걷진 않지. 그죠? 이걸로 움직이지 팔로. 아 그래? 근데 걷는 게 기술도 있긴 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거기서 내가 가상현실 체험인데 현실이 아니잖아. 그게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걷는 게 왜냐면 걸을 공간이 없으니까 걷으면 애매하죠. 벽에 박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애매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는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 같이 만들어가지고 걸을 때 이제 딱 이동하는 이게 제일 1차원적인 생각이고 2차원적인 생각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게임인데 본인이 문어야. 그래서 움직일 때 팔로 움직여 스파이더맨처럼. 그러니까 애초에 다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재밌네. 그럼 몰입이 되잖아. 이게 이제 똑똑하게 2차원적으로 활용한 거지. 이걸 보고 오 이거 진짜 똑똑하다. 재밌다. 그치? 재밌는데. 그냥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팔로 이제 착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그렇네. 근데 팔이 꽤나 아프겠네. 팔이 꽤나 아프긴 하지. 문어 체험. 문어 체험. 문어 같은 게임이었어. 재밌네. 아니면 이거 어때? 물구나무 서서 다니기. 애초에 멀리 못 가게. 팔로만 해야 돼. 한 발짝도 어렵다. 개꿀이잖아. 근데 거의 링피트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22년 트렌드는 이랬고 뭐 우리가 공감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막 그렇다고 막 맞아 그거 이런 건 없긴 하다. 아직은 멀었다. 근데 트렌드라는 게 뭐 그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23년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 우리가 원래는 좀 내가 예측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살짝 봤거든? 예측 못해. 아 그래? 절대 틀려? 너무 단어도 어렵고 이거 민재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보고 이것도 얘기해보는 거. 오케이. 일단 아까 말했던 평균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거든. 그럼 내가 읽었던 것 중에 좀 싱거운 것도 있었고 괜찮은 것도 있었거든. 내가 좀 괜찮았던 주제들 그냥 보고 할래? 여기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실종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 그 되게 집단이 이제 다운화됐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서 그냥 아예 개인화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예시가 뭐였냐면 내가 듣고 이런 거 어떨지 생각해봐. 이제 AI가 내 얼굴의 톤을 분석해서 거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립색을 추천해준대. 아예? 아예 그냥 개인한테 맞춘 이런 게 있고. 또 뭐지? 내 성격?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향수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야. 확실히 그런 게 유행하는 것 같긴 해 또. 너무 많아 근데 이미. 너네도 아는 사례들 있어? 나는 많이 봤던 것 같아. 막 검사해가지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용실 가면 이게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때 어디 면접 볼 때 했던 얘기거든. 질문을 누가 나한테 했는데 사람한테 가장 잘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라 이런 거였는데 내 생각에는 기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앞에 모니터가 있고 카메라 달려있고 가서 서 있으면은 이제 입혀보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해주는 그런 게 나올 거다 앞으로. 근데 얼마 전에 실제로 생겼어. AI. 그래서 봤어 나도. 앞에 가면은 이렇게 머리 스타일 이렇게 했으면 좀 이질감 많이 없게 입혀주는 거야? 입혀주는 그래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뭐 너무 좀 별로 이제 놀랍지 않달까? 내 생각은 그거였어. 이제 AI가 분석해서 내 립을 추천해준다. 그치. 이게 뭔가 새로운 형태라고 보면은 이전의 형태는 뭔가 연예인이 했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인플루언서가 했어. 그러면 그걸 보고 되게 선망하는 기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개인한테 뭔가 프로그램이 맞춤으로 추천해주는 게 그 선망하는 과정을 대체할 만큼 그 매력적인 거.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다른 애랑 만났는데 뭐 너 립 왜 골랐어라고 했을 때 뭐 AI 추천해줘서 했어라고 하면은 약간 내러티브가 없으니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나? 그리고 좀 뭔가 상대방이 별로라고 했을 때 자기 그걸 지킬 만한 AI가 추천이 없지 않나? 그치. AI랑 개인이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치. 그러게.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확실히 그게 빠지네. 연예인들이 이제 빠지니까. 근데 진짜 내 생각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납득할 만한 뭔가 근거나 이야기나 그런 게 없으면 알맹이 없는 소비가. 확실히 좀 그런 게 트렌드인 것 같은 게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거 강조 많이 했잖아. 퍼스널 컬러 이런 거. 조금 더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에 어울리는 걸 좀 더 찾으려는 노력이 좀 강한 것 같아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딱 단순히 연예인이 따라갔다 생각하면은 요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연예인 중에서 나랑 조금 완전 다르겠지만
비슷한 쪽. 아니면 뭐 내가 되고 싶은 쪽이 더. 그렇지. 내가 만약에 댄디룩을 입고 싶으면 댄디할 연예인을 막 사서 입는다든지. 근데 내 생각에는 항상 가장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걸 찾고 싶은 욕구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사업이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그 사업 구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야. 왜냐면 개인이 AI 빼고 개인이 계속 봤을 때 이렇게 다 분석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했을 때 그만큼 비용을 내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고 싶진 않은 거지. 근데 AI가 이걸 대체함으로써 비용도 내려가고 심지어 딱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었어. 난 또 그 생각도 들어. 우리가 아까 막 그 얘기했잖아. 이쪽 한쪽에 되게 노출되면 반대쪽으로 또 이동해서 이렇게 된다. 반대급분. 근데 AI가 나한테 맞춤으로 추천해 준 게 그 정확히 중간점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혼이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걸 수 있을까? 없지. 난 그건 안 이것도 된다고 질리고 생각해. 또 변하고 이럴 베스트 텐데. 초이스 이런 거는. 난 그거인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거에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하면 AI 기술이 있어도 안 쓸 것 같아. 그치. 내가 확고하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격식 있는 자리에 가려면 립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나한테 이걸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쓴다기보다는 그거에 맞는 타겟층이 또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관심 없는 사람들 많이 쓰겠네. 근데 오히려 진짜 그러겠다. 오히려 그렇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관심 없을 때 그냥 대충 최소한의 하고 싶은. 맞아. 또 광고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그 그치. 약간 기형적인 그게 그치, 생기는 그런 거지. 막 광고로 막 형 추천해줘요. 약간. 나 광고나 이런 게 약간 그게 되게 합리적이고 스마트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원래 그치. 그런 그치, 기술 그치. 쓰면서. 근데 웃긴 게 그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안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광고 대상자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럼 만약 추천한다면은 단순히 베스트 1만 아니고 한 3개 정도, 3개, 4개?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날에는 이렇게 그 TPO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것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딱 하나라기보다 바리에이션을 줘서 그래도 이게 선택하는 기분이 들게. 그 중에 이거 약간 여러 가지 줬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왜 음식도 그 국밥집 가면은 메뉴가 많이 없잖아. 근데 잘 되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음식에 막 그렇게 깊이 테이스티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맨날 똑같은 데 가는 거야. 그치. 정말 조회가 있으면은 막 하나하나씩 다 커스터마이징 하잖아. 뭐 그렇지. 이거 빼주시고요. 이거 좀 세게 넣어주시고. 되게 뭐 그런 거네. 관심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게 약간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AI는 어쨌든 첨단 기술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씬에서의 가장 트렌드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 그 AI들의 주요 타겟층은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될 반전적으로. 가능성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나 말이. 되게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 그 AI가 그래서 나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해. 그 막 흔한 주제 있잖아. AI가 인간을 점령할 것인가, 완전히 대체해버릴 것인가, 딥러닝 할 것인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AI가 아무리 뛰어난 거를 뽑아내도 그거 개 못했어라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사람들은 오히려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파편적으로 하긴 하지 나도. AI는 빠따면 그만이야. 러다이트 운동. 그냥 다 부르시는 새끼인데. 어디서 깝쳐? 러다이트 운동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해. 듄이 그거잖아, 듄. 듄 세계가. 찐 러다이트 또 있어? 다른 거? 주제? 인덱스 관계? 인덱스 관계 뭐야? 근데 이게 아까 내 좀 했던 얘기기도 해. 뭔데? 그 인덱스 관계가 그냥 목차 인덱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생 친구라는 그런 개념이 되게 셌잖아. 맞아. 좀 옛날에.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아까도 그냥 얘기했지만 생애 주기가 다 비슷하니까. 그치. 그냥 뭔가 그때그때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갈 수 있었던 건데. 맞아. 요즘에는 일단은 그게 해체됐다. 다 다르잖아. 맞아. 언제 갈지 다르고. 더 해체됐어. 전보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외부 요소가 옛날에는 좀 많았다고 보거든. 뭐 정치라던가, 정치래, 종교라던가,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삶의 그 단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올라간 단계였고, 옛날에 뭐 회사 들어가면 그 조직에서 끝까지 가는 뭐 그런 게 많았지. 요즘에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외부 요소가 없습니다. 너무 없다.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의 관계는 옛날에 뭔가 평생 친구 이런 것보다 내 이제 아까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떤 내 취향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람들하고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되게 끈끈한 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보다가 또 안 볼 수도 있고 뭐 연락도 꼭 해야 되는 부담도 없고 그런 어떤 단속적 관계가 되고 있다. 목적 그래서 중심에 둔 단속적 그래서 관계. 인덱스 관계인 거구나. 약간 목차 보고 뽑았듯이 그런 느낌이. 그거 좀 말로만 들었을 때는 되게 정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나를 돌이켜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간 고등학교 이럴 때 친구들도 소중하지 않나. 그땐 좀 더 덜 목적성이 강하잖아. 그렇지. 그때는 강제로라도 보니까. 억지로 막 계속 묶여 있으니까 좀 더 정이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지금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네. 우리랑 지금 고등학생들? 똑같을지 아니면 좀 더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덜 그럴 수 있지. 거기서 이게 고등학교 내에서도 또 취향 맞는 애들 끼면 또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우리는 솔직히 경쟁자이긴 했지만 동시에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긴 했잖아. 그렇지. 전후 느낌은.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완전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이런 데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인덱스 관계 좀 난 공감 많이 되긴 해. 너 그래? 왜냐면 나는 처음에 대학을 입학하고 되게 적응을 못했거든. 그래서 1학년까지만 다니고 바로 휴학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는 후배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알바 일하면서 생긴 인간관계를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랑 나랑 막 너무 깊은 관계는 아니야. 그냥 가끔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좀 피상적인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왜냐면 그 분야 예를 들어 커피 분야라고 하면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들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 그래? 민석이랑 철재는 등산하고 싶을 때 만나. 목적성이 생기는구나. 그 뭐 대학교 사람들도 풋살 할 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풋살 안 할 때도 뭐 학교에서 계속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풋살이란 목적이 있어서 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연락 아예 안 하다가 그냥 뭐 술 먹고 파티할 때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있지 풋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난 그게 막 아쉽다거나 씁쓸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좋아. 되게 부담도 없고 부담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어떤 친구한테 좀 오래된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거든. 막 감정이 격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나는 너보다 이제는 성인 돼서 만난 사람들이 좀 편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아니, 나도 듣고 그냥 납득을 했어. 그래서 좀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 게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약간 나도 다 인덱스 관계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도 롤 한창 할 때는 계속 연락하다가 그래 맞아. 안 하니까 연락 안 하고 근데 롤로 만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근데 그 다음에 플러스 중학교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만나는 걸 수 있지만 그 추억팔이라는 인덱스 자체로 만나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야.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맞아. 씁쓸한데 어떻게 만나? 그래? 씁쓸해? 나 씁쓸한데? 난 씁쓸하진 않아 이제. 나도 씁쓸하진 않아. 나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 좀 극단적이긴 한데 기회주의자가 되게 좋은 사람들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 뭔가 기회가 있어서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 그렇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 왔을 때 기회주의자가. 그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기회주의자면은 누굴 찾아가는 거면 난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고. 옛날에는 막 소설 같은 거 보면 기회주의자 나쁜 사람 이렇게 묘사되는데 기회주의자 나쁘지 않을지도. 요즘 맥락에서. 진짜 10 인덱스맨이네. 그렇지. 그런 생각까지 했어 심지어. 좀 아이러니하지. 근데 그런 건 없어 나는.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던가. 그래서 결혼이 더 그런가? 좀 완전 대비되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결혼도 내가 DNA 보존이야. 그렇지만은 않아. 친구야. 내가 연애를 거의 5년 가까이 했잖아. 진짜 너 말대로 아예 다른 느낌인 것 같아. 뭔가 다른 관계가 뭔가 목적 중심으로 되고 이럴 때 뭔가 나의 좀 인간성을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나? 잘라냈네. 지금 인간성 거의 못 찾고 있거든 내 안에서.
그렇긴 하네. 근데 완전 공감되긴 한다. 왜냐면 평소에 이런 거를 실제로 하고 있어도 누가 찝어주지 않으면 잘 인지 못하죠. 인지 못하니까. 난도 형님이 찝어주셨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좋은. 그치. 난도 형의 난도질. 지옥 같은. 뭐 목차 다른 거 한 번만 그냥 쭉 읽어볼까? 내가 봤을 때 시간은 어느 정도 다 됐고. 알파 세대가 온다. 이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선제적 대응 기술은 뭐지? 지금 네. 싱거워. 넘겼어. 네버랜드 신드롬. 이게 마지막이야. 네버랜드. 아, 공간력도 있네. 웃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나노 세대 이러면서 알파 세대란 말 자체가 나노 세대의 반대말이잖아. 이 통째로 묶는 거 아니야 이거. MZ 세대 이 90년대 00년대생들을 통째로 묶는 건데 이걸 같은 트렌드로 말하는 게 진짜 웃기지 않아? 이게 기성세대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웃기지 않아 진짜? 파편화 된다면서.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알파 세대가 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알파 세대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 그렇네. 그치?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제 알파 다시. 근데 그걸 또 알파 세대의 특이 파편화된 거다 이러면 또 진짜 웃기다니까. 아, 어지럽지. 이 모순이야 모순. 체리 슈머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옛날에는 이제 뭔가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했을 때 가격을 먼저 고려하고 양을 결정했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많이 사면은 싸니까 많이 사서 쟁여놓고. 근데 요즘에는 양을 먼저 고려하는 방향으로 좀 양을 가격적으로 더 손해더라도 뭔가 필요한 만큼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막 사지 않고 약간 대파 같은 거네. 대파 무조건 남으니까. 그죠. 근데 나도 이미 그러는 것 같아. 나는 특히 음식이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딱딱 사고. 차라리 돈보다는 이 가성비보다는. 그치. 그럼 근데 왜지?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 반대인데 왜냐면은 쿠팡 딱 들어가면은 그람당 얼마는 딱 뜨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가성비도 따지는 것 같아. 아 진짜.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거랑 물 같은 거보다 크게야 제일 싼 걸로. 근데 그거는 이제 너가 충분히 소비할 만한 결국 개공이 소비하니까 그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뭐 12병이 아니라 50병 사면 훨씬 싸. 그렇게 안 사잖아. 그렇지. 그런 뉘앙스 아닌가? 아무튼 체리 슈머가 약간 이렇게 체리 따듯이 픽한다는 그런 얘기구나.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맞아. 뭐 체리 피커라는 말에서 표현하더라고. 피 체리 슈머. 하여간 문과들이 중요해. 잘 만들어 이름 기똥차게 아주. 해야 돼 이런 거. 여기 지금 입고 아무도 없어. 그러네. 다 변했네. 나도 변종했어. 그렇지. 보은 여기 문과 있고. 사실 그것도 문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실내 건축도. 그렇지. 뼈문과. 뼈문과. 어쨌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트렌드 코리아 읽어봐서 각자 소감 말하고. 안 읽었잖아. 아예 얘기한 소감 얘기해서 읽어봤다고 했네. 아쉽다. 자연스럽게 묻어. 다 읽었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나는. 읽어봐야겠다. 나름 재밌는데? 약간 이런 생각. 지금 얘기한 것도 우리가 막 어쨌든 공감하고 있고 뭔가 이 새끼 약간 반발심 오지게 될 것 같아. 아닌디. 그게 재밌거든 또. 맞아. 나 그런 부분이 또 기억에 남아. 맞아. 네가 나 뭘 알아? 약간 난도질 방패. 그러면서 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나름. 트렌드 코리아 얘기하면서 최근에 나한테 시비 걸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만한 시비가 없거든. 딱 이거 트렌드야. 되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야. 맞아. 잘 봐. 그러다 보면 뭐 자기 생각이 발전도 되고. 그리고 뭐 소감 이어서 나 좀 더 말하자면 난 최근에 창작 활동을 거의 또 안 하고 있거든. 그 한동안 하다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되게 짧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 사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 또 이제 사업 아이템도 고민하게 되고. 엄청 나오겠는데. 한바탕 이제 또 풀어내야지. 그거는 내가 할게. 그 오락기 은행.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너무 괜찮아. 조금 프리로. 나 은근 그런 거 많이 아이디어 제공 많이 하거든. 근데 아직 주변에서 연락이 없네. 듣고 만 거지 뭐. 그치. 누구 좀 해줘야 되는데. 어제도 하나 제공했는데 내가. 어제? 인생 내 것 파쇄기. 파쇄기? 돈 내고 파쇄해야 되는 거. 그건 괜찮거든. 이별 시즌에. 그거였어. 이별 시즌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고 트렌드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 우리가 또 약간 이 전선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딱 물결 가운데지 지금 가운데.
죄송함은 딱 그 민지가 오늘 말한 것 중에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뭔가 알고리즘에 빠지지 말고 그러려고 약간 있는 느낌. 그게 거기서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긴 해. 왜냐면 하도 알고리즘에 빠지면 트렌드고 뭐고 내 세계에 빠지니까 내 세계에서 조금 난 발을 빼려고 보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오히려 조금 너무 잠식당하지 않게 좀 올라와서 요즘 보고 잠수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좀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추천하지만 전 모르겠네요. 읽지 않을 것. 목차만 봐도 다 봤다. 아니 그냥 훅훅 볼 거예요. 아 대충 인덱스네 완전. 인덱스 트렌드 꼴이야. 인덱스 리딩. 인덱스 리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후기 있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너네 의견 듣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되게 신박한 이야기들? 이 무지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책 안 읽어서 오히려 막 나오는 거야. 난 좀 신선했어. 재밌었고 뭔가 더 쌓인 것 같아. 내 리서치가 더 쌓이는 느낌이 들었어. 잘못 쌓인 걸 수도 있어. 극찬인데? 진짜 좋았어. 특히 어디가 좋더라? 아까 승준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되게 좋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 봐봐, 근데 벌써 기억이 안 남잖아. 그니까 이게 휘발된다. 말하려 했는데 벌써 날아갔어. 뭐지? 내가 뭔 얘기했지? 나도 모르겠네. 벌써 아이디어. 어쨌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